네, 오늘 특강은 이렇게 약간 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조각조각 아껴서 그 에너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에너지를 아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특강의 제목은 에너지를 어떻게 아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과정은 뭘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아기가 오늘 앉아서 아기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소음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라 보긴 하지만 네, 한번 제대로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피로를 좀 줄여주는 것. 일상의 자동화. 이게 바로 루틴의 힘, 습관의 힘입니다, 사실.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좀 피로감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간과 우리의 환경이 정리가 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또 그 정리가 점점점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꺼번에 몰아서 하잖아요. 그게 진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어떤 실행이 필요한가 하면 결정할 일을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 전환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루틴이죠, 루틴 사실. 결정할 것들을 내가 한 달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할 건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은 월요일은 이걸 할 거야. 한 달은. 뭐, 내가 비어있는 시간, 이런 3시간 동안 이걸 할 거야. 한 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할 일들을 자기만의 주기로 정해주는 것이 이제 규칙으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예를 여기다 이제 드러났는데, 유니폼화, 이게 뭐냐면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놓는 거예요. 이거 제가 바로 실천해 봤어요. 훨씬 더 아침에 피로감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로 꺼내져 있는 거 입고 가면 되니까. 네. 뭐 아침 메뉴 고르는 것도 만약에 피곤으로 다가오고 있다. 뭐 점심도 그렇죠. 뭐 그러면은 바꿔줄 수 있는 거고. 루틴 고정을 할 때 if then plan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어떠한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인간관계도 정할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뭐 한 30초간 밖에 나갔다 온다. 뭐 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고민과 플랜 사이에 그 갭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불필요한 선택 에너지를 우리가 줄여 놓으면 이것이 창의적 사고와 핵심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쉽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 루프 차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영어를 써서 그런데 결국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미완결 과제일수록 머릿속에 맴돕니다. 저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볼 때마다, 아, 나 저거 해야 되는데? 계속 저게 생각나는데, 해야 되는 데까지만 멈춰있고, 에너지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미완결 그것들이, 과제들이 막 이렇게 맴도는 상태에서는 계속 우리의 뇌가 활성화돼서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비울 수 있도록 바로 이 루프를 즉시 폐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뇌에 있는 것을 바로 메모를 다 쏟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덤프라고 하는데 뇌의 정보를 아예 다 쏟아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조금 압박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2분 규칙이 뭐냐면 2분 내에 처리 가능한 일들은 그냥 미루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2분 동안 이런 거를 이제 어, 어, 그, 최신 책인데 최신 책 제가 그 책 알려드릴게요. 어, 거기는 5, 4, 3, 2, 1 하고 바로 하라는 5초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그걸 센대요. 뭐 내가 좀 망설여지는 일이 있으면 자, 내가 5초 뒤에 바로 시작하겠다. 5, 4, 3, 2, 1. 자, 시작!
이렇게 나의 스스로에게 카운팅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좀 붙들어주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컸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 이상 소요하는 작업들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그게 오히려 뇌가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잊어먹을까 봐, 까먹을까 봐 불안해서 적는 것은 별로 비춥니다.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왜? 내가 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진 않아요. 근데 여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는 건데 이런 뇌의 가용 메모리 확장을 그러니까 기록으로 나의 세컨더리 마인드와 세컨더리 브레인을 만들어줘서 이 여기에 정보가 있도록 하고 뇌는 좀 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확보가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늘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쇼츠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우리가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쇼츠는 보면 이게 뭐 오래 보는 거 안 좋다는 쇼츠도 많이 보셨고 쇼츠 중독 이런 단어도 많이 들으셨고 막 영상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밌는 거를 우리는 뭐 금욕주의처럼 이 쇼츠는 뭐 무조건 보면 안 되고 이건 거의 막 죄악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막 그래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쇼츠 많이 본 날은 막 내가 막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능동적 시청을 모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영상 보면서 소모하는 개념이 아니라 충전하는 개념으로 내 마인드셋도 바꿔주고 충전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 알고리즘에 이끌린 무의식적 영상.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가는 영상 시청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적으로 시청해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실행을 보시면 이 시청 통제권 확보 및 시청의 성격을 에너지 인풋으로 재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뭐 좋은 강의나, 그죠? 교육적인 영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선택이 반드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심함을 달래거나 뭐 타임 킬링이거나 조금 뭐 이렇게 무료한 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나에게 영감을 주거나 나에게 지식 습득을 주거나 하는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게 if them이죠. 사실 if then 아까 나왔던 그 전략이죠. 내가 영상을 본다면 나는 적어도 80%는 내가 교육적인 영상이나 배움이 되는 영상을 보고 20%는 아주 퍼니한 재미를 위해서 나는 보겠어. 그럼 8대2로 비율을 정해놓고 그냥 능동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능동적으로 보고 학습적으로 보는 것은 시청 후에 한 줄 요약이나 실행 포인트나 이런 기록을 함으로써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아웃풋을 도출한 것을 반드시 써먹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1조 거기 메모에 뭘 올렸냐면 그 최근 오늘 발견한 그 여성분들이 야구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대표 이야기예요. 여성 국가대표 분들이 우리나라에 프로 야구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업으로 수입이 있으면서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는. 그래서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에 이은 그 여성 메이저리그를 이번에 70년 만에 오픈을 했고, 거기에 도전해서 이제 그 정식 계약을 하는 그 메이저리그 여성 리거로서 한국인 최초로 3명이 뽑혀서 이제 그분들이 성공을 이뤄냈던 이야기인데, 와, 그거 보고 진짜 영감을 얻었어요. 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내도 보고, 이건 진짜 훌륭하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끝나고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어떤 걸 하냐면 본인의 꿈을 위해서 일본어까지 배우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야구를 할 수 없어서 일본에는 실업팀이 있거든요. 일본엔 실업팀, 프로팀 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여성이 하고 싶을 때 야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대요. 일본에서는. 거기는 이미 팬층도 있고, 여성분들도 야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한국은 이제 자꾸 그걸 해서 뭐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구를 왜 하냐에 대한 그 설명을 많이 해야 된대요. 한국 국내에서는. 국가대표가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어까지 배우고 일본어 자격증까지 시험을 봐서 따고 본인이 이제 다 알바를 하면서 그 실업팀에서 이제 야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직장인이 될 수는 없다. 직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 왜? 내가 그러면 야구에 매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의 그 용돈벌이 정도의 70만 원 정도만 딱 벌고 나머지는 포기한대요. 왜? 나머지는 다 야구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야, 그래, 이거지. 어? 이거 뭐 몇백만 원 벌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것보다 돈은 좀 적게 벌고 좀 쪼달릴 수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해서 결국 그렇게 꾸준하게 하니까 한국인 최초로 그런 여성 메이저리그가 돼서 거기에서 그것도 그 엄청 유명한 팀들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눈빛과 표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 국가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여성분들인 거잖아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거를 봐야 돼. 그러니까 보더라도 그런 걸 보시라.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런 어떤 임팩트가 있고 챌린지가 있는 영감이 있는 그 영상들은 꼭 봐야 돼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 계열의 자기계발 메시지의 허와시를 또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보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2대 8로 내 재미를 위해서 8을 쓰고 80% 쓰고 학습을 위해서 20%만 쓰셔도 성공이에요. 점점 가다가 한 50대 50 하고 뭐 60대 40으로 할 때도 있고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 쇼츠도 좋은 채널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지적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내가 그거를 도구화 시켜버리면 여러분께서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를 아끼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죠. 네. 이렇게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께도 오늘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